오늘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4%나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기술주들은 전부 다 1, 2%씩 상승했는데 유독 엔비디아랑 테슬라만 빠진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 조정장 시작일까요? 오늘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1위에서 하루 만에 2위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3조 달러이고요. 애플은 여전히 3.5조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1.3% 올랐고 엔비디아는 4.1% 하락했고 특히 애플이 장마감 전에 쭉 오르면서 장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애플 주가를 보면 굉장히 특이하죠. 장마감 10분 전에 여기서 딱 매수가 확 들어오면서 1% 가까이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매도 나오고 애플로 매수가 들어오고 그래서 엔비디아가 팔리고 나머지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은 어떠한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테슬라 먼저 보자면 캘리포니아의 민주당 주지사 뉴섬이 테슬라가 전기차 구매자 크레딧 받는 거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전기차 구매자에게 할인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장 시작 전에는 한 2% 가까이 뛰고 있었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지사가 세부 사항을 의회랑 협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고요. 캘리포니아의 뉴섬 주지사는 이것은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뿌리를 낼 수 있는 시장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연히 일론 머스크는 그것에 대해서 미친 짓이다 라고 X에다가 포스팅을 게시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랑 뉴섬이랑 사이는 예전부터 안 좋았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의 정치에 대한 불만을 부분적으로 언급했고 2021년에 본사를 텍사스로 이전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테슬라 주가는 장 시작하기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보조금 형태로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제공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상승을 2% 상승하고 있다가 캘리포니아 쪽에서 마찰이 나오면서 4%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로 넘어가자면 오늘 빅테크 중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심지어 반도체 시장은 괜찮았죠. 전체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만 빠지고 거의 다 나머지는 상승했다고 볼 수 있죠. 이건 지난주에 나왔던 실적 발표 때문인데 이 전망에 대해 부진한 게 있었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랐고 이 전망이 계속 이렇게 상승해 줄 거다라고 봤었는데 이렇게 피크아웃 하면서 상승 추세가 줄어들고 있죠. 여전히 성장은 하고 있지만 상승하는 폭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예상치만큼만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3일째 주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점 150불을 돌파했었죠. 그런데 바로 떨어지면서 3일 연속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트렌드를 보면 오늘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줬고요. 136불을 지켜줬고 여기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일단 140불을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서 또다시 떨어지고 130불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테슬라 차트를 보면 여기 얕은 박스권 340불이랑 350불 사이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 횡보를 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크게 상승을 했었죠. 5% 주가가 오르면서 이 보합권을 탈출했는데 다시 오늘 악재가 나오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다시 돌아왔고 이제 326까지 떨어지고 여기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떨어진다면 309불까지 볼 수 있고요. 여기 309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시가총액 1조 달러 위치입니다. 그래서 326불을 지켜줘야 이 테슬라가 1조 달러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죠. 현재 테슬라 시가총액은 1.086조 달러로 여전히 1조 달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거시 경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업데이트 해드릴 게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휴전 협정에 가까워졌다고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특사가 밝혔습니다. 아직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제안에 동의를 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프랑스 매크롱도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긍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휴전 협정에 가까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났고 골드가 급락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도 볼 수 있죠. 골드 가격이 2720에서 거의 3% 가까이 떨어지면서 2620까지 내려왔습니다. 단 하루 만에 3, 4% 떨어져서 폭락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인 골드 가격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드도 떨어졌고 유가도 떨어졌죠. 이제 전쟁 이슈가 둔화가 되면 에너지 가격, 유가 가격이 특히 중동 쪽에 전쟁 이슈 완화가 있으면 유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72불 정도에서 69불까지 떨어졌고 마찬가지로 3% 정도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아침에는 이 나스닥, S&P 다우존스 모두 1% 가까이 뛰었습니다. 거기서 또 새로운 호재가 있었는데 오늘 중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스캇 베센트를 새로운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해서 행정부에서 중요한 임명을 알렸습니다. 이 스캇 베센트라는 인물은 재무 분야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가졌는데 헤지 펀드의 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소로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조지 소로스랑 또 같이 근무를 했고 거기다가 JP 모건 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또 베센트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스캇 베센트가 헤지 펀드의 매니저로서 경력도 가지고 있고 조지 소로스랑 또 관계가 있었고 경제 철학은 규제 완화 그리고 적자 감소입니다. 이 둘 다 증시의 긍정적인 소식이죠. 2028년까지 예산 적자를 GDP의 3%로 줄이고 GDP 성장률은 3%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에너지 생산을 하루에 300만 배럴 더 늘리는 걸 목표로 3대 3대 3 경제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베센트가 재무부의 안정성 그리고 실용주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달러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였고요.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장기 채권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10년물이 4.425% 거의 4.5% 근처에 머물러 있었는데 4.2%까지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중소형주들이 열광했어요. 러셀 2000이 1.5% 상승 마감했고 신고가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에 특히 예민한 부동산 업체이자 중소형주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오픈도어이 15% 뛰었고 자동차도 금리에 예민하죠.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자 컴퓨팅 쪽이 크게 올랐는데 리게티 컴퓨팅에서 아마존 AWS랑 협업을 한다라는 얘기 나오고 58% 상승을 마감했고 따라서 다른 양자 컴퓨터 회사들도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아이온큐는 3% 하락 마감했는데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서 떨어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악재는 없었습니다. 차트를 봤을 때 단기간으로는 28.82불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만약에 여기 뚫리면 24불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10월부터 지금까지 360% 거의 4-5배 상승한 종목이라 이 정도의 변동성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요약하자면 다시 엔비디아랑 테슬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두 종목의 하락이 시작인 걸까요? 일단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주입니다. 그래서 지표들이 화수에 몰려있고 목요일은 휴장이고 금요일은 조기 마감이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 화요일장이랑 수요일장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예상해 볼 수 있고 시장 자체는 악재도 없고 호재가 있죠. 지정학적 이슈, 이스라엘 전쟁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풋콜 옵션 비중을 보면 지금 거의 이번 연도 중 가장 저점까지 떨어졌죠. 대체적으로 그 해칭 포지션, 이 숏 포지션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롱을 보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렇게 저점을 찍으면 급등이 나오죠. 급등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도 풋옵션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런데 여전히 주가가 크게 폭락하면 저점 기회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시장에 악재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 야수의 심장, 이 애니멀 스피릿이 아직 살아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 이슈도 완화가 되고 있고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관련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S&P랑 다우존스가 신고가이고 중소형주들도 이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 강한 상태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매수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정확한 시황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